유튜브를 3년 정도 하신 거죠? 네네. 이 유튜브 판이 변해가는 게 보이시는 걸 느끼실 때가 있나요? 어느 순간부터는 TV가 접으면서 네. 공중파나 이런 회사들이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영상의 전반적인 퀄리티도 엄청 높아지고 있고 가면 갈수록 유튜버도 성공하기가 힘들어지겠다. 과거에는 그래도 뭐 개인의 매력이나 기획 이런 걸로 이제 승부를 볼 수가 있었는데 네. 사실 이제 업체, 공룡이 들어오다 보니까 갈수록 더 힘들어지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요즘에 진짜 저는 한때 유튜브 바람이 불었지만 네. 지금은 그래도 달려드는 사람이 많지 않겠지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번에 한번 카메라를 사러 갔는데 카메라가 없대요. 유튜브를 하려고 카메라 많이 산가 봐요. 네. 그런 거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어떻게 보면은 진짜 힘들었을 때 유튜버로 좀 운이 좋아서 밥벌이를 했기 때문에 네. 뭐 누구든지 많이 이제 공부를 해서 근데 너무 혹해서 뭐 요즘에는 뭐 입에 달고 산 말이 나도 유튜브 해볼까? 그러지는 말고 많은 생각을 갖고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재미난 일들이나 당황했던 일들 혹은 조금 힘들었던 때 이런 때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처음 밝히는 것 같은데 스토킹을 한번 당한 적이 있어요. 아, 스토킹을? 남자한테. 네. 그 친구가 이거 또 보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벌써 한 2년 된 것 같은데 뜬금없이 새벽 4시에 광고 메일로 또 덕배야 나 누군데 연락 좀 줘. 근데 그 이름이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초등학교 때 동창 이름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유튜브를 보고서 거의 한 15년 20년 연락이 줬구나. 반가워서 제 연락처를 알려주고 연락했죠. 근데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닌 거야. 그래서 누구냐니까 얘는 야 덕배야 왜 너 나 모른 척해. 근데 진짜 몰랐거든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만 중학교 때 동창이었던 거예요. 근데 중학교 때는 사실 친한 게 아니라 같은 반이었던 적도 없고 일면식만 있는 같이만 축구 몇 번 하고 딱 요 정도 단둘이서 만나보거나 연락처도 몰랐던 사이. 나 누군지 너 기억할 것 같다. 왜 연락했냐 하니까 뜬금없이 너 유튜브로 자기를 왜 음해를 하냐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 내가 너를 20년을 모르고 있었는데 너를 음해를 하냐. 근데 이 친구 말이 안 통해요. 네가 경찰이랑 검찰이랑 합작을 해서 자기를 유튜버 쪽으로 공격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조현병 환자인 거예요. 조현. 자기 혼자 유튜브에서 아는 얼굴이 뜨니까 상상을 한 거죠. 근데 문제는 무서웠던 게 집 주소 근처까지 다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그 어떻게 뭐 구글링을 했든 아니면 어떻게 알았는지 너 지금 광명 뭐 어디지? 내가 글로 갈까? 집 주소든 이런 걸 아예 몰랐으면은 무시를 했을 텐데 집 주소까지 알고 찾아오겠다는 게 무섭잖아요. 무섭죠. 그래서 그때부터 얘가 이제 조금 안 좋구나. 말이 안 통하겠다. 근데 얘가 집으로 찾아왔다가는 이거는 어떻게 해결이 안 된다. 해서 제가 그 친구한테 미안한데 좀 진정하고 만나서 얘기하자. 해서 만나러 새벽 4시인가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시 반쯤 미리 도착을 해서 지구대가 하나 있었어요. 가서 미리 좀 얘기를 했죠. 메일까지 보여주면서 문자 내역이랑 협박을 당하고 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만나기로 했다. 좀 도와주시면 안 됐냐. 근데 좀 그랬던 게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지구대 길 건너편에서 친구를 불러낸 거죠. 저기서 좀 보고 계시다가 뭔가 돌발 상황이 있으면은 와서 좀 도와달라. 그래서 왔는데 무슨 얘가 키도 한 188에 몸이 한 100kg. 근데 한겨울이라 또 롱패딩 입고 온 거예요. 주머니에 손 놓고 농담이면 칼이라도 들어있는. 그렇죠. 야, 무슨 일이냐. 나 진짜 그런 적 없다. 그랬더니 막 별의별 얘기를 다 해. 막 경찰, 검찰, 군대, 뭐 형사가 자기 조사 기록을 너한테 보여줬지.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1시간인가 2시간 그렇게 얘기하다가 이대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 네 말이 맞다. 내가 진짜 실수했다. 되려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 협박당하니? 지금 경찰한테? 너 협박당해서 나를 이렇게 음해하는 거지. 그래서 그 맞다. 내가 사실 협박당했다. 다시는 안 그렇게 하니까 그제야 좀 누그러지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집으로 각자 헤어졌는데 그 뒤로 6개월인가를 계속 연락이 왔어요. 잊을만 하면. 답장 안 해도? 네. 리셋이 계속 돼서 결국에 그쪽 이제 부모님 어떻게 연락처를 알아내서 만나 뵙고 진짜 너무 힘들다. 겨우 해결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습니다. 덕배님은 유튜브를 하기 잘했다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나요? 유튜브 처음 수익 받았을 때죠. 그렇죠. 그건 그렇지. 그렇죠. 돈 벌려고 유튜브를 시작했기 때문에 첫 수익이 핀 번호 받고 몇 달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때 밀린 수익이 한 번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보면 살면서 가장 큰 돈을 만져본 처음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만두고 싶다? 혹은 접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때도 있나요? 생각을 안 해봤고 그냥 가끔씩 어느 뭐 커뮤니티 등에서 악의적으로 조작을 해 올려서 막 저격을 하고 악플이 막 수백 개가 달리고 이럴 때는 심적으로 힘들었죠. 그땐 좀 쉬고 싶다 이런 생각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공감 가는 게 채널명이나 채널 그 사진 있잖아요. 동그란데 누가 제 거를 그대로 썼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댓글을 달고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제 TV가 대문자가 아니고 소문자로 돼 있긴 하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제가 달고 다니는 것처럼 오해할 만 하더라고요. 그쵸. 우리 이름이 팔릴 때 좀 힘든 것 같아요. 그죠. 안 좋은 쪽으로 다 감수하고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덕배님이 유튜버들이랑 자리들을 몇 번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많은 유튜버들이랑 소통을 하면 좀 좋은 것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네트워킹, 뭔가 할 수 있는 컨텐츠 기획 쪽에서 참 많은 길이 열리잖아요. 혼자서는 할 수 없던 것들. 그리고 좀 속물 같은 소리지만 그분들의 구독자와 내 구독자를 공유해서 좀 더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장점 같습니다. 그럼 유튜버들끼리 모이는 거에 대해서 단점도 있나요? 저는 일단은 텐션도 낮고 컨텐츠가 원체 특이하다 보니까 그분들하고 이제 많이 어울릴 일이 없었는데 사실 저랑 뭐 무슨 콘텐츠 같이 하겠어요 누가. 안 좋은 점이라 하면은 뭔가 사건이 터졌을 때 같이 욕먹게 된다는 점. 아, 친하다는 이유로? 그렇죠. 앞으로 유튜브를 시작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좀 혹해서 하려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런 분들께 한마디 해준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 본업을 가진 상태에서 좀 여유롭게 해보시는 게 어떠실까. 그리고 1년 정도 멀리 바라보고서 해보시는 게 어떨까. 최소한 한 영상이 50개 정도 쌓일 때까지 빵 터지진 않더라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너무 쉽게 시작하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쉽게 그만두는 것도 안 좋다. 그리고 올인할 필요가 없다. 갑자기 어느 분들은 보면 현업을 다 때려치시고 유튜브에 올인을 하시겠다고. 그거는 절단해야 됩니다. 그럼 이것과 같이 이런 사람은 유튜브 하지 마세요 이런 분도 있나요? 너무 부정적으로 관종이신 분들, 예를 들면 블락스 먹방을 한다든지. 그런 사람 있어요? 지금은 유튜브 이제 정진항하신 대표적인 그 형님 계시잖아요. 저 인천 사시는. 누구요? 네. 그런 분들은 아마 일부러 어그로 끌려고 무슨 뭐 독도는 일본 땅이다 이렇게 막 하시는 분들도 있고, 진짜 그런 관종이라 하면은 여러 가지 뭐 컨텐츠를 진행을 하면서 어느 정도 관종기가 있어야 어울리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단순 어그로성 부정적인 관종들, 또 어린 친구들이 그런 거 보고 좋은 영향이 있을 수가 없고 여러모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유튜버라는 직업이 장단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덕배님이 생각하시는 장단점은 뭐예요? 돈이요. 아, 장점 돈. 네. 돈 벌려고 시작했기 때문에 가끔 사람들이 덕배가 초심이 이러냐 하는데 초심이 전 돈이었어요. 너무 배고팠기 때문에 항상 누누이 생각하지만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점은요? 사람이 좀 나태해진다는 것, 그러니까 좀 늘어지게 된다는 점. 어떻게 보면 저희는 출퇴근 시간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좀 자유로운 분위기잖아요. 강박적인 게 없다 보니까 사람이 좀 늘어지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 노가다를 같이 했던 게 뭔가 특정 직업을 가지고 있어야, 강박적인 것이 있어야 사람이 좀 덜 망가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제 잼뱅TV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 참 잼뱅님이 실물보다 잘생기셨고요. 실물보다 잘생긴 건 뭐예요? 아유, 잘 봐. 뱀백님께서 이 영상보다 실물 참 사람이 정품 같으시고, 네, 저도 사실 인터뷰를 몇 번씩 진행을 했었는데 좀 결이 다르면은 별로 편하게 할 수가 없었는데 오늘 덕분에 너무 재밌게 잘했고, 주작이 없는 채널이기 때문에 믿고 구독하셔서 보셔도 참 마음 편히 보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 자체가 주작이 없으시잖아요. 시계도 정품 같아요, 시계도. 조금 덧붙여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자면요, 나온 김에 제 채널도 김덕배 얘기라는 채널인데 조금 뭐 부정적인 내용들이 많지만서도 적어도 이것만큼은 자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말했던 사람들을 피하기만 하면 인생이 대박은 안 나도 나락으로 가지는 않는다, 기본은 한다, 그런 약간 피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드리는 채널이기 때문에 편하게 한 번씩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